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로 이제 사막 기후, 여기 이제 여가 적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을 우리가 고緯도, 여기를 저緯도라고 표현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고緯도라고죠. 그래서 열대 지역이 적도에 많이 몰려 있고요. 빨간색들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사막 기후, 건조 기후가 있죠. 건조 기후가 보이고요. 사막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냉대 기후가 되고 냉대 더 위로 가려면 이제 한대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서 위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열대 기후 지역은 적도 주변이잖아요.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로 되고 문화는 의식주가 있죠. 얇고 간편한 옷이며 음식의 상을 막기 위해서 향신료 많이 사용해요. 기름이나 그리고 항상 뭐 야채나 고기를 기름으로 볶잖아요. 또 개방적 구조 자연에서 바닥을 띄우는 고산가옥 그죠? 가끔씩 이제 열대기후는 뭐 비도 많이 와요. 강수량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전통 농업은 수렵과 채지, 이동식 화전 농업, 카사바 암재배. 또 플랜테이션은 선진국 기술과 자본으로 현재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원료 작물, 뭐 천연 건물이나 기호 작품, 커피나 카카오 같은 거죠. 대규모로 재배합니다. 건조 기후는 주로 사막이죠. 연 간수량이 적은 물부죠. 식물 성장이나 인간에 불리하죠. 또 사막 기후는 주로 온몸을 감싼 후 중동 지역이 평평한 지붕과 건물을 가깝게 붙여 그늘을 최대한 만드는 흑지. 외래하천은 오아시스 주변에 대추 야자를 재배하고 또 스텝 기후라고 해서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강, 몽골 초원의 게르 같은 것도 있겠죠. 초원에서 양과 염소들을 기르는 유목들. 온대 기후는 중위도 지역이죠. 주로 온난한 기습, 기온, 따뜻한 계절 변화. 또 더위와 추위에 모두 적응할 생활 방식. 사계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계절풍 영향으로 벼농사, 쌀이 주식이 되고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호남 농업을 발달하고 지중해 쓴 기후에서는 고온 건조한 여름을 이용한 수목 농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제 우리가 포도 올리브 있죠. 포도 올리브. 냉대 기후에서는 고緯도의 주로 위쪽이잖아요. 기온은 연계차 크고 짧은 여름과 길고 추운 겨울. 문화는 보온에 유리한 폐서적 가옥 구조. 통나무지, 밀과 감자를 주재로 하는 음식. 산업은 주위에 추위에 잘 견디는 밀이나 호밀이나 감자 등을 재배하고요. 타이가 침엽쓸 때가 넓게 분포하고 목재나 폴프 산업의 발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대 기후는 북극 주변에 기온이 굉장히 낮죠. 인간 저희에 사람이 살기에 또 불리한 땅이에요. 짧은 여름에 툰드라 기후가 있고요. 가옥이나 구조물 붕괴되지 않도록 땅에서 띄운 고산 가옥이 있고 농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술록이나 어로 수렵 생활을 주로 합니다. 지형과 인간 생활 산지 지역에는 해발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교통 발달과 인간 거주에 불리하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것은 인간이 거주고 방면서 가축 사육을 하잖아요. 적도부는 고산지대에서는 연조가 온화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 고산 도시가 발달한다. 평야지역은 해발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평하여 농경과 칠하기 유료가 인간 생활에 적합하죠. 대하천 주변에 발달한 비옥한 평야지역 인구가 밀집하고요. 교통로와 건물 등의 건설이 유리한 경제활동의 주요 공간이 됩니다. 해안지역 풍부한 수산자원, 어업, 양식업. 해안지역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나 관광사로 발달하고요. 원료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 대규모 항구나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죠. 이게 지구상에는 산지, 평야, 해안 다양한 지형이 분포돼요. 지도에서 초록색에 가까우면 해발 고도가 낮고요. 해발 고도가 낮은 거. 갈색에 가까우면 주로 갈색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죠. 해발 티베트 고원 같은 경우. 그 다음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 카르스트 지역 우리가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하는 탑카르스트나 석회동굴 같은 거 있죠. 화산 지형 용암과 가스 분화하고 간헐천 등이요. 빙하 지역 우리 빙하 침실 퇴적장인 걸 피오르라고 하죠. 네, 1번부터 쭉 본다. 먼 열대기후지의 선진 기술을 자본, 선진 기술을 통해서 번개의 대붕화 플랜테이션이죠. 플랜테이션. 그다음 온도의 계절 건조 또 온대면은 거의 계절풍 영향이죠.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 발달 쌀 주식을 하죠. 그 다음에 온화한계 연중온화 적도부 고산지대 고산도시죠. 고산도시. 용암 가스가 분출하여 형성되는 화산지형이죠. 화산지형. 북극 주변에 분포하는 한대 기후 지역은 침유 수준이 넓게 북극 주변의 한대 기후에는 여기는 임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뭐 나무나 이런 게 자라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발달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창강, 겐지스강, 라이 주변은 비옥한 평화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되는 거죠. 해안 지구는 수산 자원이 풍부해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고 항구 발달에 유리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그렇죠. 그럼 카르스트 지형에 섞여든 그 피오르가 빙하 지형이죠. 조립과 분해가 쉬워 스택 기후에 적합한 그 이동식 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조립이 쉬운 걸. 지중해성 교의 고온 건조한 여름에 포도, 올리브 여러 가지 이거 수목 농업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낮고 평야 지역이죠. 평야 지역. 다음 기억에 들어갈 지금 지역을 A에서 고른 것이다 그랬는데 기억은 뭡니까? 숲이 나무를 태운 뒤 경지를 만들어 카사바 농작물을 지은다. 주로 열대 지역이잖아요. 주로 열대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지역은 비가 많아 내려 양분이 집결하면서 다른 지역 이동하는 경제. 비가 많으려 주로 적득 지역이 제일 비가 많아요. 그럼 비가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카사바나 아까 뭐죠? 카사바 또 야암 등을 농작물을 이제 간수량이 많은 열대성 기후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쓰나미도 잘 오겠죠, 그죠? 열대 기후 지역이니까. 그다음 66번은요. 다음 가나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지금 여기가 가가 지금 이 남부 쪽이죠. 남부 아시아의 겐지스강 쪽입니다. 남부 아시아의 겐지스강 쪽. 그다음 나는 동부 아시아의 창창강. 우리 그 보면 중국이 크게 있어요. 라오강. 그다음 황허강. 그다음에 창창강. 그래서 중국은 강이 세 개가 크게 흘러요. 라오강, 그 다음에 황허강, 창창강. 주로 이제 하류 지역, 여기도 하류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주로 평야 지역이에요. 이쪽이 문명이 많이 발전했겠죠. 중국도. 그래서 이쪽 위주로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창창강이죠. 이게 창창강. 그래서 동부 창창강, 겐지스강 창창강은 계절성 기후 지역에 속하므로 계절에 따른 강수량 차이로 인해 하천 유가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수위 변화가 커요. 그럼 그만큼 비옥한 평야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수위 변화가 크다 맞고 주변에 비옥한 통해가 발달하고 하루에 지하전이 많이 근데 하루에 여기서 지하전이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비옥한 평야의 삼각주가 형성된다는 거지 지하 자원이 이쪽으로 많은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제 화산이 그런 데가 많은 데가 이제 지하 자원이 많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